네, 이번 고등학교 수학 1등급을 위한 공부방법 필살기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김찬엽 부원장입니다. 혹시 자녀분들 중에 고2, 고3 있으신 자녀분들 계실까요? 대부분 이제 중3 이하로 예약을 하셔서 혹시 첫째 위에 중에 있으실까요? 아무도 없으시면 첫 주제가 이제 어쨌든 최근 뉴스들, 교육 현장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최근 뉴스로 적어놨는데 조금 관심이 덜 하실 것 같네요. 첫 주제로 이제 9월 모의고사 얼마 전에 본 거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수능 접수, 그 다음에 2028 현 중2부터 적용되는 대입 개편안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이제 대통령실의 경로와 함께 평가원장이 사퇴하면서 되게 난리가 있었죠. 뭐 킬러 문항 배제 이러면서 되게 큰 사단이 일어나서 되게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 수능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로 되게 말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래서 킬러 문항이 수학 기준입니다. 킬러 문항이 실제로 제거가 됐습니다. 뭐 예전에도 킬러 문항 줄이겠다, 난이도 낮추겠다 이래가지고 조금씩 쉬워지긴 했는데 옛날에는 야 이거 그래도 예전 킬러 막 22번 제일 어려운 거 이거에 비하면 이제 쉽지 않냐? 풀만해, 도전해봐, 약간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번 9월에서는 야 이거는 22번이 아니라 이거는 3점짜리 문제라고 해도 너네가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그냥 쉬웠다. 그냥 너네가 하던 대로 22번이니까 안 보고 건너가지만 않았으면 맞았을 그 정도로 쉬운 센 C단계보다 쉬운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22번이니까 뭐 나는 못 풀겠지 이러고 읽어보지도 않고 넘어간 학생들은 틀리는. 사실 이제 고3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안 혼나거든요. 원래 혼낼 게 없죠. 이제 곧 이제 졸업이고 대학하고 이러는데 뭐 자기 알아서 하는데, 근데 저희 반의 고3이 이번에도 22번을 안 읽고 안 푼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혼나야 된다, 너는 내가 진짜 고3이어도 너는 혼나야 된다 이러고 혼났는데 진짜로 킬러 치고 쉬운 정도가 아니라 3점짜리 수준으로 쉽게 내서 아 진짜로 킬러를 없앨 거구나, 객관식 난이도를 좀 올리는 대신에 주관식 난이도를 엄청나게 낮춰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라는 의지가 반영이 됐고, 사실 좀 걱정한 거는 9월 모의고사 이렇게 의도대로 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경로하실까봐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다 뒤집어 엎으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수능 때 어떻게 될지. 근데 다행히 모의고사에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은 진짜 의도대로 나와서 만족을 하신 건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있으면은 아 이대로 하면 되겠다 뭐 이런 걸 알겠는데 아예 반응이 없으니까 좀 추측이 안 돼서 걱정이긴 합니다. 실제로는 되게 싫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는데 아직 반응이 없어서 이대로 나오겠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킬러 문항이 제거됐으면은 이제 학생들이 되게 쉽게 느꼈어야 되는데 실제로 1등급 컷은 뭐 아무리 쉬워도 막 100점, 96점 이렇게 안 나오고 88점이거든요. 그럼 이게 왜 1등급 컷이 그렇게 100점까지 가지 않은가, 수학이. 왜 그러냐면 일단 고1 수학의 중요도가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고2, 고3에서 이제 낼 수 있는 문제를 다 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너네 이제 고1 수학 예전과라고 되게 대충하고 넘어왔지 이런 애들을 이제 좀 저격하려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이번 난이도, 이번 시험에서 13번, 14번이 제일 어려웠는데 13번은 약간 수학2의 껍질을 수학2로 포장이 되어 있는, 근데 그 포장을 딱 한꺼풀 벗기면 고1이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1 수학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중요한 걸 아시고 계시겠지만 고1 문제로 수능까지 갈 수 있다,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산량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변별할 수가 없잖아요. 킬러 문제도 없어졌는데. 그래서 계산이 되게 많아졌고, 애들 체감으로는 이거를 끝까지 내가 계산을 해서 답을 내는 게 맞아? 딱 요 상태. 그러니까 예전에 풀던 대로 풀면은 아 이거 되게 예쁘게 깔끔하게 딱 풀린다, 계산할 거 되게 적고 그래프만 딱 그리면 풀리고 뭐 이렇게 딱 정해진 대로 풀면 풀리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아 방법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아? 나더러 이걸 끝까지 계산하라고? 이거 내가 끝까지 해야 돼? 약간 딱 요 느낌으로 들어와서 학생들이 이제 아 그래 하는 거야,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했으면은 할만한데 아이고 나 틀린 것 같은데, 뭔가 다른 특이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나 이거 계산해야 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걸 안 했다가는 되게 좀 큰일이 나는 이런 시험이었어서, 물론 이건 고2, 고3에 해당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뭐 고1 수학이랑 계산량이 늘어나는 거는 뭐 지금 학생들 중3 이하도 당연히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수능 접수가 끝났고 수시 접수도 끝났습니다. 이건 그냥 접수생 숫자인데요. 고3 숫자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32만 명. 작년보다 한 3만 명 정도 줄었거든요. 근데 수능 응시자 수는 별로 안 줄었습니다. 한 1, 2천 명 줄었나? 이 정도거든요.
다 뭔 소리냐? 졸업생, 네, N수생, 재수생, 검정고시. 저 검정고시가 학교에서 정시 준비하기 불편하니까 자퇴하고 정시하겠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N수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고1 때 자퇴해서 고1 때부터 수능을 보기 시작해서 고3 나이인데 3수생인 뭐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아서 저 학생들, 검정고시생들도 다 N수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벌써 이제 17만 명. 이제 전체 3분의 1은 재수생이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분당 지역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최근에 이제 수능 접수하면서 학교에서 졸업생은 여기서 졸업생도 이제 학교 가서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재수를 안 했지만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졸업생들이 학교 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대진고 같은 경우에 400명 정도 접수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대진고 3이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400명이 접수를 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한 3분의 2 정도는 재수를 하고 그 중에 절반은 삼수를 하고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졸업생 N수하는 학생들이 많다. 뭐 왜 그런지는 더 뒤에 가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뭐 국어는 뭐 언매 화작 선택하는데 언매가 점점점 늘어나서 40%까지 가고 있다. 수학은 이제 보통 문과라고 하면 확통, 그다음에 이과라고 하면 미적 또는 기하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작년부터 해서 드디어 이제 이과가 많아지는, 이 얘기는 분당 지역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봐도 이과가 절반이 넘는데 분당은 그래도 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공부를 더 잘하는 학생들이 이과가 더 많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아이가 문과 성향이다. 근데 문과가 더 많은 학교를 가고 싶다. 없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잘해야 문이과 반반. 그 정도면 문과 학교다. 문과가 절반이나 있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는 상태인 거고, 뭐 낙중대 이런 데를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한 12반, 뭐 10반 이렇게 되면 한 20% 정도만 문과? 그러니까 이과라고 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뭐 과중학교니까 더더욱이나 이과가 많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도 문과가 절반이 이제 안 되는 상황이고, 분당에서도 문과가 거의 없다. 네. 문과 절반만 돼도 감사합니다. 문과 학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미적분이 23만 명, 49%인데 기하가 19,000명까지 줄었죠. 점점 줄고 있고 더 줄어들 예정이고, 이제 더 이상 기하를 선택하는 거는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신으로 기하하는 거야 절대평가니까 가볍게 하면 되는데, 수능에서 기하를 하겠다는 거는 일단 자료도 없고 모의고사도 없고 인강도 없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과라면 미적을 하는 게 정답이다. 이제 기하는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될 것 같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탐구. 뭐 문이과를 확통, 미적, 기하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사탐, 과탐으로 나누기도 하죠. 점점점 이과가 늘고 있다는 게, 예전에는 사탐이 60% 뭐 이렇게까지도 됐었는데 이제 드디어 과탐이랑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사과탐이 반반까지 됐는데, 요거는 올해가 과탐의 최고점일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사탐 선택자들이 공대를 교차 지원할 수 있게 열어주겠다. 뭐 그거에 가산점은 어느 정도 부여해서 진짜로 문과생이 갈 수 있는 게 맞긴 맞냐? 이거는 아직 학교마다 발표를 안 한 곳들이 좀 있어서 미정이긴 한데, 어쨌든 사탐도 교차 지원으로 문과를 선택할 수 있는 요게 생길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이건 100% 제 생각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현재 과탐을 선택하고 있는데 4등급 이하인 학생들, 그 학생들은 더 이상 과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수능에서 사탐이 더 쉽게 나온다기보다는 등급 따기가 쉽거든요. 이것도 이제 문과생들이 이제 반발을 할 수 있는 건데, 과탐하는 학생들이 사탐으로 돌아간 경우에 극단적으로 사탐은 3개월만 해도 1등급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게 문과를 비하하는 발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문과생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솔직히 공부량 자체로 따지면 과탐 한 과목이 사탐 한 과목이 한 3배 이상은 되는 것 같아서 과탐 공부하는데 시간도 엄청 많이 쓰고, 근데 등급은 또 안 나오거든요. 계산도 많고 시간도 부족하고 힘들어 죽겠다 이러는데 등급은 안 나오고. 그런 학생들이 과탐을 할 이유가 내년부터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최상위권은 어차피 의대 준비하고 이러면 과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진짜 내년부터는 사탐이 다시 늘어나서 저 비율에서 다시 예전 비율로 사탐 6대 4까지 가는 뭐 이렇게 변화할 거라고 추측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뇌피셜이 아니고요. 뇌피셜이고 이거는. 네. 그래서 뭐 현재 트렌드는 이렇다. 그다음에 이게 문제인데요. 제가 원래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2028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중2 그때부터 해서 이제 대학 가는 방법이 완전히 바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원래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거다라고 예고를 했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7월에 발표할 거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또 안 했어요.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법적으로는 내년 2월에까지 해야 됩니다. 내년 2월에 한 걸로 그냥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큰 변화가 있을 거라서 교육과정의 변화, 고교학점제의 변화, 뭐 수능 폐지 논란, 폐지한다는 게 아닙니다. 폐지할 수도 있지 않냐? 서술형으로 볼 수도 있지 않냐? 2번 볼 수도 있지 않냐? 논란이 되게 많아서 근데 그거를 2024년 2월에 발표하고 나면 끝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수습을 할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미리 발표한다고 예고를 작년부터 했는데 자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면은 그거 해야지, 그거 설명해 준비해서 이제 딱 말씀드려야지 하고 있었는데 자꾸 안 해서 또 연기되어 있습니다.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 이번 수능 볼 때까지는 안 할 것 같고요. 이번 수능 보고 결과 나오고 분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수능이 맞냐라고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진짜 내년 2월까지 연기될 것도 같아서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3이랑 중2랑 다르거든요. 중3까지는 현재 수능 체제대로 그대로 가는 거라서 그냥 지금 수능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중2부터는 바뀔 건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당연히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수능 그대로 보고 뭐 지금처럼 선택 과목 체제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약간 이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현재 중3은 재수하면 재수 못하고 절대 망하는 거냐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언제나 교육과정은 몇 년에 한 번씩 바뀌어왔고 그때마다 재수생이 불리하다 맨날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재수생이 현역을 잡아먹고 가죠. 네. 그 이야기도 이제 다시 뒤에서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 뉴스는 뭐 이 정도 정리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설명의 제목으로 잡은 게 고등학교 수학 1등급 받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이제 타겟이라기보다는 목표로 하는 학생들로 이제 잡았는데 그럼 대체 어떤 학생들이 1등급을 받는 것인가? 이제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중학교 시험 100점 받는 방법, 중학교 시험 90점 이상 A 받는 방법, 95점 받는 방법 이런 건 학생만 잘하면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실력을 어느 일정 수준 이상 올리면 90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뭐 100점 받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죠. 어떤 문제가 나와도 틀리지 않으려면 90점과 95점의 공부량도 한 2배 차이는 날 거고 95점과 100점의 공부량도 2배 차이가 날 겁니다. 근데 90점만 넘는 게 목표라면 제 생각엔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못 받겠죠. 시험을 너무 강제로 막 킬러 문제 막 껴서 내고 어려운 거 막 많이 내면 못 받죠. 그거는 이제 일부러 틀리라고 했으니까. 저는 중학교 시험에서 그걸 그렇게 어렵게 내서 학생들의 점수를 깎는 게 바람직하냐라고 하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중등 점수 낮아서 90점 못 받게 해서 A 못 받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냥 학생들이 특목고를 못 가는 일만 생기는 겁니다. 사실 이 주변에 순회 내정 잘하는 학생들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다들 특목고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특목고 가고 싶어 하다가도 내신을 한번 망해요. 뭐 B 받아요. 뭐 B가 2개 이상이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냥 타이에 의해서 좌절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못하는 학생이야 절대 아닌데 그냥 학교에서 조절을 못 해줘서 B 늘어나고 그래서 못 가면 되게 좀 슬픈 일이잖아요. 요새 이제 중등은 뭐 어느 학교가 공부를 잘하냐 이거를 기준으로 잡으면은 고등학생은 대학을 얼마나 보내냐 이걸로 사실 줄을 세우죠. 메디컬 몇 명이나 갔냐, 의대 몇 명 갔냐, 서울대 몇 명 갔냐 이걸로 줄을 세우는데 그럼 중학생은 뭘로 줄을 세우냐, 특목고 몇 명 갔냐로 줄을 세우거든요. 근데 요새 분당에서 줄 세우는 거 보면 예전에는 순회 내정이 그래도 특목고 많이 가서 순위권에 있었는데 요새 순회 내정 특목고 비율로 따지면 되게 중위권 이하로 밀렸거든요. 순회 내정이 못해서냐? 아니에요. 시험을 어렵게 내니까 A를 못 받아서 못 가는 거죠. 순회 내정은 항상 잘 하는데. 그래서 요새 작년 기준으로 백현중이 제일 많이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백현중 시험이 솔직히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잘 열심히 하면 잘 볼 수 있는 정도? 근데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좀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 어제 순회중 중2 시험이 어렵게 나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회중 중2 시험이 좀 진짜 공부 많이 했어야 슬슬슬 풀리겠다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리고 순회 중3 준비시키면서 작년 재작년 기출을 풀리는데 이걸 지금 애들이 풀라고 냈다고? 진짜 심하게 어렵게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좀 정신 차리셨는지 좀 쉽게 냈습니다. 예전에는 작년 재작년은 킬러라고 할 수 있는 게 막 대여섯 개? 이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한 2개만 어렵게 되고 나머지는 그래도 좀 할만하게 됐다 이 정도여가지고 그래서 중등은 절대평가제도고 90점만 넘으면 A 나오니까 학생이 잘하면 됩니다. 근데 슬프게 고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 대학 이렇게 가려면 상대평가라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95점을 받아도 100점 받은 학생이 전체 10%면 2등급, 3등급 밀려나는 거고 내가 아무리 못해서 60점대 맞아도
내 위에 잘하는 애들이 없어서 내가 1등, 2등 이렇게 받으면 60점 맞아도 1등급인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평가 저 4% 상대적으로 줄을 세우겠다는 게 되게 큰 게 내가 당연히 잘하는 거 플러스 남들보다 잘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남들이 다 나보다 잘하면 나는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등이랑 되게 큰 차이인데 저것 때문에 이제 고교학점제 가면은 다 절대평가로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교육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나. 줄을 세우는 거 이제 의대는 누가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긴 한데 뭐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상대평가 4%에 드는 학생은 그럼 누구냐? 근데 일단 낙생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좀 많으실 테니까. 낙생고는 올해 고1 학생이 294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좀 되게 많이 간 건데요. 작년에 이제 중3 학생들이 황금돼지 뛰어서 되게 많았어가지고 학생들이 조금씩 다 많아졌습니다. 보통 평년 같은 경우는 한 270명? 250명에서 270명 정도인데 작년이 좀 더 많았다. 그 중에 4%, 11명입니다. 11명. 11명인데 저 2023학년도 입시 실적은 2023년, 이제 2023년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이거든요. 화려하죠. 화려합니다. 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올해 2월에 학생들 다 발표 나고 학교에서 발표한 건데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면은 다 취합을 못한 것들이 있어서. 왜냐면은 2022학년도 입시 실적은 저거보다 더 화려했거든요. 의찬학 수가 90몇 명이었고. 특이한 중앙대가 70명인가 이래가지고 되게 특이한 숫자였거든요.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많이 갑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 숫자를 많이 다루는 통계하는 사람들, 수학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숫자로 거짓말을 되게 잘하거든요. 사실만을 나열했는데 거짓말인 거죠. 294명이 입학을 했는데 뭐 270명이라고 쳐보죠. 210명이 대학을 저렇게 갔다. 저거 지금 나머지는 대학을 못 간 게 아니라 제가 최상위권만 자른 거라서 그런 건데 밑에 더 있거든요. 뭐지? 이상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210명이면은 몇 프로야? 저게 한 70%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7등급도 저런 대학을 가는 건가? 절대 아니겠죠. 그 비밀은 여기 있죠. 아까 대진고가 400명 재수했다 그랬잖아요. 접수했다 그랬잖아요. 낙생고가 뭐 그거보다 적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요 숫자에는 일단 한 3분의 2는 재수생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현역이고 3분의 2 정도는 재수생이다. 그 다음에 뭐 대학 원서 써보셨으면 아실 건데 수시는 6장을 쓰고 정시는 3장을 씁니다. 그 얘기는 한 학생이 수시 6장을 다 붙으면 여기 6번 이름이 나오는 거고요. 한 학생이 정시 3장을 붙으면 여기 이름이 3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의찬학수에 뭐 한양대도 있고 서울대도 있겠죠. 그럼 의찬학수에도 있고 한양대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복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중앙대 7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중앙대는 70명을 가는 건가? 이제 정시에 가나다군을 쓰는데 그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는 나군입니다. 그냥 영원히 나군입니다. 연고대는 서울대 패서 영원히 가군일 겁니다.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가나군에 이렇게 잘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다군에 쓸 데가 없어요. 의대에 가는 학생들 아니면 다군에서 제일 높은 학교를 쓰면 중앙대입니다. 중앙대가 다군 1등이고요. 2등이 홍익대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 서열로 따지면. 그래서 가나군에, 그러니까 의대 갈 수준까지는 아닌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가나군에 이제 소신껏 쓰고 다군에 쓸 데가 없어서 다 중앙대를 쓰거든요. 제일 높아서. 그래서 중앙대 합격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얘기는 중앙대는 예비 막 무지막지하게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중앙대 숫자가 많은 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기에는 기본적으로 중복 합격생들이 당연히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저 숫자의 보통 한 4분의 1 정도 하면 4로 나누면 현역이 그 정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낙생고를 저격한 게 아니라 낙생고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건 낙중대 이제 좀 빡센 학교들로 가면 갈수록 수시로 가는 게 되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6까지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 학생들은 보통 수시로 못 쓰기 때문에 다 정시로 갈 거라서 재수생 버리고 중복 합격 3장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보통 저 숫자에 한 4등분 정도 보시면 되고, 조금 이제 입시 실적이 낙중대보단 낮다고 생각하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은 수시로도 좀 가거든요. 내신 따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어서 그런 학교들은 4로 나누는 것보다는 한 3 정도로 나누시면은 아 진짜 현실적으로 그 정도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나눠봅시다. 그러면은 한 50명 정도 갔다는 얘기잖아요. 50명이면 몇 프로죠? 머리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50명이면 6분의 1,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럼 2등급까지가 11%예요. 그러니까 내 중앙고가, 아니, 낙생고에서 한 1, 2등급 정도 받으면 이름을 들어본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나 약간 좀 많이
감이 없으신, 약간 현실적이지 못한 게,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을 되게 쉽게 따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치환해서 우리 아이가 의대를 쉽게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등급 받는 학생들은 대충 의대 간다고 보시면 되고, 낙생고에서 1등급 받으면 의대 가는 애들이다. 그 다음에 뭐 2등급까지는 뭐 스카이 갈 수 있는 학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학교들, 낙중대 빼고 다른 학교들은 1등급 받으면 뭐 의대, 스카이 갈 수 있는 학생들이다. 뭐 이 정도. 약간 조금의 차이는 나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등급 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러면 결국엔 그 1등급 누가 받냐 이건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사실적으로. 똑똑한 학생들, 천재들이 다 1등급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누구나 노력하면 1등급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천재는 1등급을 못 받습니까? 그건 걔네들한테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솔직히 공부 진짜 안 하는 것 같은데 와 쟤는 천재 같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계속 겪었고 그런 애들은 그냥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1등급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1%는 공부가 힘들지 않은 학생이라고 적었거든요. 이걸 굳이 제가 분류한 이유가 제 경험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이제 지방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지방 일반계 고등학교라서 선생님들은 그렇게 뭐 저를 잘 가르쳐 주시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자습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도 학교 실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 제 동기들, 현역들이 한 10명 이상? 10명 이상은 서울대랑 메디컬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낙중대급은 아니어도 그 밑에 급은 되는데 그럼 이제 서울대 3대 바보라고 해가지고 서울대 바보들 중에 누가 있냐면은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사람들 들어보셨나요? 이게 되게 옛날 유머거든요. 왜 옛날 유머냐면 이제 서울대 정문에 지하철역이 생겼습니다. 신림선이라고 해서 생겼거든요. 제가 진짜 원래 저 어디 돌아다니는 거 안 좋아하는데 신림선 생겼다고 해서 이건 서울대생으로서 한번 타봐야지 하고 가서 타봤는데 이제 서울대 정문에서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서울대 입구역에서 안 내리고 서울대 정문에서 타고 내릴 수 있거든요. 뭐 그거랑 그다음에 또 하나 서울대 3대 바보 중에 하나가 서울대 축제 가는 사람들. 이것도 되게 바보라고 놀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것도 깨진 게 서울대 축제 뉴진스가 왔습니다. 가야죠 그러면. 네. 그다음에 나머지 3대 바보 중에 세 번째가 전교 1등 했다고 자랑하는 애들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거기 다 잘하는 애들이니까 다 전교 1등 했을 거라고 당시 유머였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저는 전교 1등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초등학교는 없었죠. 중, 고 전부 다 한 번도 1등을 못 했어요. 왜 그러냐. 저 1% 천재라고 한 걔 때문에 못 했거든요. 저랑 이제 초중고대 동창인 애가 있는데 걔가 맨날 전교 1등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같이 기숙사 같이 살았는데 기숙사 살면은 걔가 24시간 뭐 하는지 보이잖아요. 맨날 자요. 잠이 너무 많으면서 맨날 자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판타지 가져와서 읽고 빌려서 읽고 만화책 보고 모르겠어요. 근데 걔가 맨날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애가 있구나. 그래 저런 애는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고 이제 가볍게 놨죠. 그러면 이제 다른 학생들이 보기에는 뭐 제가 이제 맨날 1등을 한 건 당연히 아니고 그렇다고 맨날 2등을 한 것도 아닙니다. 뭐 제가 걔 때문에 맨날 2등하는 만년 2등 이런 거 아니거든요. 2등도 찍어봤다는 거지 뭐 2등에서 9등 사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학생들이 이제 저를 봤을 때 너도 천재잖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애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야 솔직히 내가 우리 학교에서 나만큼 공부하는 애가 몇 명이나 있냐 라고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저만큼 공부하는 애들 한 3, 4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등으로 내가 제일 많이 했다 이건 아니긴 한데 그리고 저 천재라고 말하는 애 중에 또 다른 애도 한 명 있어서 걔는 1등은 아니었는데 항상 최상위권이었던 걔도 맨날 자는 애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방 일반계에서도 이 정도였는데 분당에서는 한 300명 좀 안 되니까 한 2명 정도는 쟤는 와 노력해서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1% 천재라고 했고요. 한 2, 3명 정도는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공부를 해? 어떻게 쟤는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데 왜 공부를 힘들다고 하지도 않고 맨날 공부만 해? 라고 하는 학생들은 뺍시다. 그거는 저희가 따라갈 수 없는 영역으로 빼도 되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따라갈 수 있는 누구나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뭐 부정하고 싶진 않은데 그렇다고 저런 천재들이 쟤네들은 공부 안 하니까 1등 못 받아. 아닙니다. 쟤네들은 받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마다 좀 차이가 뭐냐면은 어디에나 저 2% 학생들은 있습니다. 분당 정도 되면은 뭐 낙중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순회 한솔 뭐 어디 있을까요? 서현 뭐
아무튼 그냥 분당의 모든 학교들에 저 정도 학생들은 항상 고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내신 따기 힘들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등급이 4%잖아요. 그 남은 2% 자리를 두고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 남은 2%의 자리를 가지고 낙중대는 한 10% 이상의 학생들이 경쟁을 하니까 거기서 조금만 밀리면 1등급이 됐다가 2등급이었다가 3등급까지도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순회, 한솔, 자꾸 순회 한솔 이야기하는데, 그런 학교들은 그 풀이 좀 얇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노력하면 2등급은 받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약간 뭐 찍어서 하나 더 맞았다 그럼 1등급도 나오는 거고, 조금 안 나왔다 그럼 2까지는 노릴 수 있다 라고 해서 저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선택하실 텐데 진짜 모든 걸 다 끝냈다, 모든 걸 다 끝내서 수학 진짜 많이 했고 공부 진짜 열심히 했다, 그러면 낙중대 가서 1, 2등급 노리려고 경쟁하셔도 되는데, 아직 선행이 좀 안 돼 있고 뭐 미적분까지 된 게 아니라 그냥 수학 상하 이제 딱 선행해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 좀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엔 순회한솔 가서 1등급 노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낙중대 가서 그냥 평범한 학생한테 너 낙중대 가서 1등급 할 수 있어 이러면은 이게 이빨은 거짓말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안 하고 그냥 너 낙중대 가면 2등급도 안 나올걸? 그냥 솔직히 말합니다. 그냥 괜한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싶지 않아서. 근데 너 순회 가면은 2 맞을 수 있어.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 저희 반에도 이제 선행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고1 때 고1 거 하는 그런 학생들 순회 3까지 갔는데, 순회 고3까지 갔는데 뭐 1, 2등급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내신 등급을 잘 따고 싶으면 좀 이제 낙중대 빼고 가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을 하거든요. 어느 학교 가나 내신 따기 힘들다. 단지 좀 덜 어려운 학교랑 더 어려운 학교가 존재한다. 그 얘기가 저 1%, 2%, 저 학생들이 너무 고정이 되는 학생들이 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저 1%에 저를 집어넣고 싶지 않아서 두 번째 1%에 집어넣고 싶어서 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방법 필살기론이라고 해서 들고 왔는데, 대부분 게임 싫어하시죠? 자녀분들이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으면 화가 나고 뭐가 재밌어서 저러고 있는지. 하지만 그 싫어하는 자녀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게임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제 저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면 3분의 1은 입시, 수학 강의, 뭐 인간 강의 이런 거예요. 일단 이것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3분의 1은 연예인 나오는 것들, 뭐 예능 나오는 거랑 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보는 거 이거고, 3분의 1은 게임이에요, 게임. 되게 싫어하실 텐데, 혹시 그래도 이제 다 어머님들만 계실 것 같아서, 나버님이 계셔서 혹시 그 격투 게임, 스트리트 파이트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그런 게임 보면은 되게 내가 손발 이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약손, 약발, 강손, 강발 이렇게 하고 정해진 대로 딱 커맨드를 입력을 하면은 막 필살기를 쓰거든요. 근데 그게 그 정해진 버튼대로 필살기를 이 캐릭 가지고 할 때는 되는데 다른 캐릭 가지고 안 돼요. 왜냐면 필살기가 다르거든요. 그 캐릭 할 때는 다른 순서대로 입력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저도 이제 유튜브로 되게 공부 방법도 많이 쳐다보고 강의 같은 거 되게 많이 보고 뭐 진짜 많이 봤어요. 아까 알고리즘에 3분의 1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저만큼 많이 본 사람도 없을 건데, 저는 되게 공부 방법 이야기를 되게 하기 싫어했거든요. 오늘 사실 거의 처음 하는 거, 학생들한테는 뭐 몇 번씩 했는데 원래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공부했던 방법대로 애들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소개 드릴 건데,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마다 다 다른데 이 학생한테 내가 한 대로 해 라고 하면 안 될 거잖아요. 안 될 거라는 거 알아서 저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유튜브 보면서도 저거 사기꾼 아니야? 약팔이 아니야? 뭐 지가 그렇게 된 거지 그대로 과연 다른 학생이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되게 막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뭐 6등급에서 1등급을 올렸습니다. 뭐 만년 뭐 9등급이었는데 뭐 이번 강의 듣고 2등급이 됐습니다.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진짜 막 화가 나요, 볼 때마다. 저 사기꾼들. 왜냐면은 이제 저도 그런 강의들 중에 몇 개를 좀 아는데, 맨날 평소에 한 2, 3등급 받다가 시험 한번 망했어요. 뭐 밀렸었던지 뭐 컨디션이 아파서 못 받았는지, 그래서 6등급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뭐 운이 좋아서 1등급을 받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항상 6등급에서 1등급 올린 공부법이라고 해요. 되게 열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비하인드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제 뭐 되게 따로 나와서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아니까 이제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 사람의 비하인드를, 그런 얘기를 보면 막 화가 나요. 화가 나고, 그 다음에 뭐 잠깐, 그러니까 뭐 슬럼프였다가 한 번 100점 찍고 다시 슬럼프가 와가지고 점수가 빵 내려가요. 그리고 유지가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 공부본 유튜브에서는 뭐 몇 점에서 몇 점으로 올랐습니다. 몇 점에서 100점 맞았습니다. 뭐 이런 걸 해요. 되게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물론 애들은 저한테 화를 내는데, 야, 나는 맨날 수학을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1등을 받았는데, 내가 그런 공부법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저런 사람들은 저런 이야기를 한다. 근데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내 방법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뭐, 나만 할 수 있는 거,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네도 싫어하지 않냐? 그건 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받아들여서 공부 방법 그냥 스스로 그냥 터득하는 거지.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애들한테 반감만 사겠구나. 별로 이야기를 안 하고 항상 안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 되게 설명을 좀 많이 한다고 했는데 항상 약간 정보 전달 형식의 좀 유튜브래. 설명회를 좀 많이 했거든요. 되게 뭐 이런저런 거 뉴스 나오면 안내해드리고 알아야 될 것들, 뭐 일반고 가이드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또 유튜브를 보고 있죠. 유튜브를 보면서 되게 하나 감명받게 딱 스쳐 지나간 게 있었어요. 그게 이 필살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 막 과학 이론이나 뭐 수학 이론 같은 거 정립할 때, 내가 되게 다 알고 있던 건들인데, 그걸 하나로 관통하는 무슨 딱 이론을 정립하고 나면 그게 딱 하나로 연결이 되고, 그 전에는 연결이 안 되고 이게 뭐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최근에 여름방학 때, 한 7, 8월쯤에 드디어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할 거라고 계획을 한 건데, 그게 필살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캐릭마다 다르다. 그리고 기본기를 가지고 필살기를 써야 된다. 이런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그런 필살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적용을 했다. 너네는 필살기가 다르겠지. 너네가 내가 한 대로 해도 안 될 수도 있어. 왜? 캐릭이 다르니까 이대로 커맨드를 입력했는데 필살기 안 쓰고 그냥 헛발질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그거를 이제 제가 깨닫고 나도 공법 설명을 해도 되겠구나. 드디어 깨닫고 저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기. 아무리 필살기가 세도 기본기가 없으면 필살기를 기모아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기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기본기라는 건 사실 모든 공부법 영상에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걸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어? 약간 기본기 같은 거고. 그리고 저거를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여기서 말하는 천재입니다. 천재. 저런 거 다 무시하고 공부 안 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인정하는 걸로 합시다.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학생들. 최근에 뉴스로 99년생 교수가 등장을 했죠. 99년생이 아직도 수능 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인정해야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를 잘한다? 그거는 저희랑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 두 번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인강 강사들도 제가 되게 많이 듣고 모든 해설 강의 다 챙겨보고 모든 OT 다 보고 이러는데 어떤 1타 강사들도 내 강의만 들으면 너희도 1등급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사기꾼들입니다. 듣기만 해서 1등급 받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들은 걸 가지고 학생 스스로 공부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1등급이 되는 거죠. 듣기만 해서 1등급이 된다면 실명 언급해도 되겠죠? 현우진이 현재 수학 1타니까 현우진 듣는 학생이 전국에 60%는 들을걸요? 60%가 1등급이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학원 다니는 거 좋고 강의 듣는 거 좋고 다 좋은데 그걸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저는 이거를 그래서 공부 시간을 이제 좀 재잖아요. 순공 시간 몇 시간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거기에서 수업 들은 시간은 빼라. 강의 들은 시간은 공부한 거 아니다. 그냥 구경한 거다. 저 선생님 잘하네. 역시 저 선생님은 잘해. 이러고 감탄하는 시간이지 내가 공부한 게 아닙니다. 설명 듣고 그거 내 걸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그걸 공부하는 시간으로 순수하게 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너무 학원을 많이 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 그럼 공부는 언제 하냐? 라고 하거든요. 다행인 건 저도 이제 근데 여기 학원이잖아요. 학원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냐? 저희 학원은 그래도 자기주도식 학원이니까 저한테 설명을 들을 시간보다 설명을 듣고 스스로 풀어야 되는 시간, 테스트 봐야 되는 시간, 이게 압도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학원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기본기들인데 그럼 필살기론 아까 얘기했던 건데 진짜 공부 방법 이야기가 많거든요. 유튜브에서 공부 방법 검색하면은 진짜 그냥 끝없이 떠요. 그 중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 안 했던 이유, 그 다음에 그 필살기론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된 그 계기고요. 그래서 그럼 어떤 유튜버를 보고 계시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두 가지 정도 알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오늘 설명해서 두 개를 건졌다라고 하면 입시왕 채널 혹시 아시나요? 입시왕 유튜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입시왕이랑 입시왕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정자동에 입시왕 관리형 독서실 뭐 이것도 있고 되게 많은 곳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1원도 받은 적 없고요. 나간 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미미누라고 혹시 아시나요? 미미미누. 그 두 개 정도 유튜브 채널만 알아두셔도 되게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는 교육 입시 관련된 게 되게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군데 다 저랑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냥 저는 거기에 구독자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뭐 저도 유튜브 채널이 있긴 하거든요. 뭐냐면은 그냥 백업용 강의 올려놓는 채널 5명 있습니다. 구독자. 네. 왜 구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학생들일 텐데. 그래서 그런 이제 유튜브 사실 지금 하고 있는 필살기론도 입시왕 채널에서 본 거고 정확히는 입시왕 채널에서 입시왕 패널이 한 얘기가 아니라 아마 거기에 초대돼서 온 게스트가 한 얘기일 거예요. 저도 어느 영상에서 봤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이제 거기서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겠구나 라는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고요. 그래서 너의 필살기는 뭔데? 이제 오늘 말고도 내일이나 아니면 학원에서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공부 이렇게 해야 된다. 다른 학원에서도 할 거고 유튜브에서도 할 거고 그거를 잘 걸러 들으셔야 되는데 아 기본적으로 저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근데 저 방법이 우리 아이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건 아닙니다. 저도 공부 방법 되게 많이 찾아보고 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찾아봤거든요. 여러 공부 방법 보고 되게 많이 적용해봤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실패한 필살기들도 되게 많이 보여드릴 거거든요. 저도 이거저거 다 해보고 다 실패하고 정착한 거라서. 첫 번째, 남에게 설명하기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지방 1반계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솔직히, 안 보시겠죠? 선생님들이 솔직히 수학을 못합니다. 제가 제일 수학을 잘했어요. 그 얘기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질문 안 하고 다 저한테 질문했어요. 근데 이제 저 말고도 아까 천재 있었잖아요. 걔한테도 질문을 하거든요, 당연히. 근데 걔가 설명을 잘 못해줘요. 이거도 모르냐? 약간 딱 이 느낌인 거죠. 여기서 이거잖아. 이건데 이제 그래서 걔한테는 질문을 했다가도 도로 다시 저한테 가져오는 그러다가 결국 모든 수학 질문이 저한테 수렴하는 이렇게 됐거든요. 다 저한테 들고 와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일단 뭐 공부하기 시러서일 수도 있긴 한데 애들한테 설명하고 있으면 시간이 잘 가거든요. 그리고 애들한테 설명을 해서 얘가 이걸 알아들었는지 판단을 하는 게 다행인 거는 애들이 별로 저를 어려워하지 않았거든요. 되게 얘 공부는 잘하는데 되게 질문도 잘 받아주고 이런저런 거 물어봐도 잘 받아주더라. 다행히 그게 선생님이 돼서도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처음에는 당연히 뭐 이제 어색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저를 되게 편하게 생각을 해요. 어려워하진 않아요. 그래서 되게 물어보고 모르겠으면 모르겠는데요. 아직 이해 안 됐는데요. 아니면 표정으로 얘기를 해요. 빨리 멈추고 다시 얘기하라고 막 되게 표정으로 막 이야기하는데 다행히 저를 되게 어려워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되게 저한테 막 물어보고 그다음에 저는 설명을 하죠. 당연히 설명을 해주는데 다행인 건 애들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모르면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다시 설명해야죠.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해도 어차피 못 알아들은 상태면 또 다른 방법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못 알아들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 좋은 게 제 실력이 늘어요. 저의 수학 실력은 저는 제 수학 실력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고3 때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하니까 내려왔죠. 근데 선생님을 하면서 수학 실력이 점점 늘고 있어요. 왜 느냐? 내가 애들한테 설명해 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애들이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내 실력만 자꾸 느는 거예요. 그래 나 수학 점점 잘해지고 있어. 그래 알겠는데 네가 해야 되잖아. 네가 제발 물어본 거 제발 좀 네가 풀어.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혼내는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 질문하고 이해했다고 하고 자리 돌아가서 오답 안 한 거. 이거는 되게 정색하고 혼내거든요. 야, 너 지금 나 테스트하냐? 지금 나 수학 잘하는지 확인하려고 물어봤냐? 너 풀려고 물어본 거 아니냐? 이러고 되게 유일하게 화내는 게 그건데 그래서 남에게 설명하면 실력이 무조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얘를 이해시키려면.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뭐 기숙사 살아서 애들이 학원도 못 가고 질문할 때도 없었고 그러니까 다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설명을 해줄 수 있었죠. 근데 요새 학생들은 좀 설명해주기가 힘듭니다. 설명해줄 대상도 없고 이제 보통 이런 거 발표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동생한테 설명하면 제일 좋다. 동생을 가르치면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바로 아래 동생이 있는데 별로 수학을 잘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단 한 번도 걔한테 수학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화가 나거든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잘 알려주면서 동생한테는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혈육간에는 가르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동생한테는 하나도 안 알려주고 오히려 동생은 다른 사촌 누나들한테 과외 받고 그럼 이제 맨날 엄마가
집안에 무슨 서울대 수학과가 있는데 너는 동생 가르치지도 않고 내가 과외비를 딴 데 쓰게 만드냐고 맨날 뭐라고 하셨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동생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해줄 수 있는 학생은 친구한테 설명해 주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친구들이 물어보고 친구들끼리 하면은 되게 격이 없이 막 뭐라고 하면서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근데 문제가 요새 이제 학원을 좀 많이들 다니죠. 그러니까 질문할 사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인터넷에 물어보면 다 나와요. 어플로 물어봐도 다 나오고 판다 찍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애들한테 굳이 안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 4%잖아요. 제가 나보다 갑자기 잘해지면 내 등급이 밀려요. 그러니까 내신 경쟁 치열한 학교에서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슬프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안 한 거거든요. 난 진짜 애들한테 다 알려줘가면서 공부해서 나는 공부를 그래서 잘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못 하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를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1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 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는 애들이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렇게 적어놨는데 애들이 맨날 물어보는 게 쌤은 내신 시험 볼 때 긴장 안 했어요? 수능 볼 때 안 떨렸어요? 그럼 저는 이제 수능 때 점수가 최고점은 아니긴 한데 그냥 맨날 봤던 점수의 중간점을 받았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가서 수능 받고 빨리 끝나고 와서 나와서 놀고 싶다 이 생각만 하면서 수능 보고 왔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맨날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냥 매일매일,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법고시를 구수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구수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능 보기 전에 지금은 모의고사가 진짜 많아서 모의고사가 쌓여서 못 풀지 모의고사가 없어서 못 풀진 않는데 저는 모의고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EBS에서 나온 8회 분량의 모의고사를 딱 산 다음에 진짜 보물처럼 간직했어요. 나 이거 수능 2달 전부터 주말에 한 회씩 풀 거야. 수능처럼.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 되게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안 받았어요. 나 이거 풀고 이거 시간 재서 풀고 있으니까 이따가 설명해 줄게. 그럼 애들이 다 받아들였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따 설명해 줄 걸 아니까. 저는 이제 다른 애들처럼 나 공부하는데 바빠 저리 가 이런 학생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모든 질문을 다 차단하고 진짜 수능이라고 생각하면서 토일 이렇게 계속 수능을 봤어요. 그래서 8번 봤거든요. 8회차 시험지였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구수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 9번 봤다. 그래서 연습을 실전처럼 해야 된다. 이게 사실 저희 학원 모토랑도 되게 맞아서 시험 저희 계속 보게 시키거든요. 너네가 평소에 아무리 문제집을 많이 풀고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그게 시험이랑 똑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괜히 긴장해서 떨린다. 시험에서 갑자기 4번에서 막힐 수 있고 갑자기 앞번에서 막힐 수 있고 뒤에 쉬운 문제인데 건너뛸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수없이 많은 시험을 보면서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너네가 실전 갔을 때 이거 연습됐던 거잖아 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시험 볼 수 있다. 전 되게 이 말을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해요. 제 이야기 하면서. 이건 좀 받아들이더라고요. 앞에 했던 이야기는 그건 세미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딱 이거였는데 이 얘기하면은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는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요 정도.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없이 많이 실패했던 필살기 베낀 것들입니다. 사당오락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4시간 잠은 붙고 5시간 잠 떨어진다. 저는 대실패했습니다. 저는 6시간씩 자도 졸렸거든요. 학교에서 12시 반에 재워서 6시에 깨워서 연교시부터 수업을 듣게 했어요. 그럼 연교시는 맨날 잤어요. 진짜 거의 다 잤어요. 수학이건 영어건 과목 가리고 다 잤는데 저는 잠이 부족한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나는 6시간에서 7시간을 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몇 번 해봤죠. 내신 때 밤도 새봤고 5시간 안 자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나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저는 이게 요새 되는 학생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기고 키 커야죠. 그 다음에 자야죠. 애들 안 자면 학원 와서 자거든요. 학교에서 자고.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자라고 합니다. 자고 대신에 깨어있는 시간을 좀 잘 활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당오락 저의 실패한 필살기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오답노트. 진짜 중요합니다. 오답노트 꼭 해야 되고 오답해야 되고 오답 고치지 않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패한 거라고 적어놨죠. 저도 오답노트를 당연히 만들어봤죠. 만들고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해보다가 틀린 문제 열심히 필기해서 이거 하고 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달 하고 폐기 처분했거든요. 근데 저런 거는 시키지 않아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되게 꼼꼼하게 잘 정리한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마다 제가 설명을 하면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런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 돼. 이거는 네가 배운 개념 중에 이거를 써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진짜 꼼꼼히 잘 정리한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정리를 절대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걸 보고
오답을 푸는 건 풀어야 되는데 오답 노트로 따로 정리하라. 이거는 약간 좀 강제된 필살기가 아닌가. 하는 학생들만 잘 시키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오답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노트로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그다음에 백지 테스트.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백지 테스트 정리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순서대로 잘 정리할 수 있어서 하면은 진짜 좋아요. 저도 해봤죠. 실패했죠. 정확히는 수학은 안 했고 암기 과목들 있잖아요. 뭐 사회, 뭐 역사 뭐 이런 것들. 그거 되게 제가 꼼꼼히 백지 테스트 알고 있는 거 안 보고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제 친구들의 암기 노트가 됐습니다. 바로 주고 난 다시 안 보고 또 이래가지고 또 실패했습니다. 되게 실패한 게 많아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걸 또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원들마다 우리 학원은 백지 테스트 꼭 시키게 한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효과를 보아서 저는 안 쓰는데 선생님들마다 저희가 이제 개별 수업이고 담임 선생님들이 끝까지 끌고 가는 시스템이라서 그 담임 선생님이 나는 이걸로 효과를 받고 난 이걸 학생들한테 시키겠다. 이러면 시키죠. 저는 시키지는 않습니다. 제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 시켜 이거. 애들한테 저한테 설명해보라고. 네가 아는 거 다 이야기해봐. 아는 거 정리해서 이거는 시키는데 백지 테스트는 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플래너. 학생들 되게 이제 요새 스탑워치 들고 다니면서 시간 공부 시간 재고 뭐 공스타 나 몇 시간 공부했어 해서 올리고 이러거든요. 저도 했죠 당연히. 저도 했는데 제가 이제 기숙사사라서 아까 12시 반에 자고 6시에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씻는 시간 1시간 빼고 청소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이런 거 빼면은 제 생각에 저는 학교에서 책상에 한 14시간, 15시간은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순수하게 공부를 얼마나 하지를 한번 체크를 진짜 해봤거든요. 스탑워치로. 첫날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지 마음 먹고 있는데 한 8시간이 찍힌 거예요. 뭐지? 나 6시간 뭐 했지? 나 앉아 있었는데? 나 안 놀았는데? 안 놀고 진짜 앉아 있었는데? 되게 열이 받았어요. 나 6시간 너무 허투루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신경 쓰면서 당연히 움직일 때마다 체크하고 애들이 질문하는 것도 체크해서 제 공부 시간에서 빼고 화장실 가는 거 다 빼고 했는데 9시간까지는 되게 금방 늘더라고요. 그냥 내가 집중만 더 하니까. 근데 10시간이 안 찍히는 거예요, 진짜. 10시간 공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순공 10시간 이런 거 되게 막 대단하게 많이 들어봤는데 난 안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루 종일 좀 시험 보는 걸로 되게 그걸 채웠거든요. 시험 보면 애들이 나한테 질문 못하니까 질문 안 하는 걸로 이걸로 공부 시간을 채우자. 그래서 10시간을 딱 채웠어요, 그날. 그리고 그날 폐기 처분했죠. 나 이거 하다가는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다. 나 그래도 맨날 앉아서 공부하는데 그 10시간 채우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하자. 근데 저것도 되게 잘 지킨 학생들이 있어요. 학원에 와서도 이제 저한테 설명 듣고 자기 공부하자 다시 문제 풀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눌러가면서 시간 체크해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거를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강제로 시키지는 못하고 해도 좋다, 하면 좋다. 단지 스트레스만 받지 말고 너무 신경을 쓰지 말아라, 이 정도. 그래서 저는 공부 계획도 안 세웠어요. 정확히는 큰 틀은 안 세우고 딱 이것만 세웠는데 나는 하루 종일 수학을 할 건데 하루에 국어, 영어를 한 번도 안 하면 안 되니까 30분은 영어하고 30분은 국어하고 나머지는 나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딱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일 조금 하면 30분만 국어, 영어 할 때도 있고 근데 보통 모의고사 하나 풀면 1시간은 하니까 뭐 1시간 국어, 영어 할 때도 있고 그 얘기는 나머지 시간 다 수학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수학을 못해서 수학을 많이 했을까요? 아닐 것 같죠. 수학 공부가 그냥 모든 과목 공부량에 다 합친 것보다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자기 공부량의 3분의 2는 수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과목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도 절반은 수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수학학원이잖아요. 수학만 잘하는 학생은 수학학원에 없습니다. 안 오죠. 왜 와요, 여기. 수학만 잘하는데. 대부분 학원에 수학학원 오는 학생은 수학만 못해서 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의 공통점은 수학만 공부를 별로 안 해요. 수학 공부량이 딱 전체 4분의 1 정도. 국어 4분의 1, 영어 4분의 1, 과학, 사회 합쳐서 4분의 1, 나머지 수학. 이러면 수학을 못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같은 양을 공부해도 수학 성적이 안 오르거든요. 안 오르는데 더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과목은 조금 줄여도 성적이 확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어, 영어 선생님들이 싫어할 수 있는데. 근데 수학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네 전체 공부 시간의 절반 이상은 수학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수학 성적이 오른다. 그러니까 수학을 좀 많이 하자라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나중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실 때 아, 이런 공부 방법을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사실 항상 이런 설명회 하면은 애들이 알아야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학생 대상으로 설명을 좀 해봤거든요. 동기부여 강연 뭐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요새 애들 쇼츠, 릴스 이런 거에 중독된 애들이
이런 이야기를 40분간 들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애들한테 수업 시간에 잠깐 이야기하거나 애들이 그냥 짧게 올라오는 공부방법 동영상 차라리 이런 거를 검색해서 보시라고 하시고 이런 거 풀로 틀어줘봤자 어차피 그거 틀어놓고 딴 거 하니까 그냥 잠깐 아까 그 뭐 또 한 3-1 띄워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만 잠깐 보라고 하시고 다른 거는 네, 학생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원 시스템 만드는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공부 최적화된 방법이랑 너무 일치해서 저도 이 학원을 선택했고 계속 있는 거라서 네, 자기주도 학습 스스로 공부해야 됩니다. 듣는 것만으로서는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푸는 것만 공부가 된다. 그리고 실전처럼 해야 된다.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계속 실전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빡센 자기주도 수학학원이고 개인 맞춤형 수업이다. 학생들마다 이제 진도가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담임제도로 끌고 가거든요. 뭐 학년마다 바뀌고 과정마다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맡으면 저랑 끝까지 갑니다. 지금 저희 반 고3 학생이 초6부터 했거든요. 초6부터 고3까지 하고 있어서 제가 책임져야 되는 학생인데 그런 식으로 끝까지 끌고 가는 거라서 담임이 끝까지 끌고 간다. 그 다음에 개인 맞춤형이다 보니까 학생들마다 자꾸 이야기를 해줘요. 저 이번 내신은 좀 적당히 하고 그냥 뭐 3학년 2학기 같은 경우인데 내신 적당히 하고 선행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저번 내신 망해서 이번 내신 진짜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신 좀 길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조금 얕게 공부해도 되니까 끝까지 한번 진도는 나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나갔는데 모르겠어요. 한 번 더 복습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은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거 다 반영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강의식 수업이랑의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학년 개별 진도, 그다음에 숙제검사, 테스트, 주기적인 오답 복습 이런 것들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학원 안내문에 다 쓰여져 있는 내용들인데 저희 학원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를 쭉 말씀을 드린 거라서 네, 학원 열심히 운영하고 있고 노트 열심히 쓰게 하고 있고요. 오답 열심히 시키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수업하고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라서 요것들은 한번 안내문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실 여기서 이제 학생들 공부하고요. 네, 조교쌤들이 돌아다니면서 학생 자리에 있는지 자는지 깨우는 거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열심히 노트 쓰게 하고 있고요. 책에다가 풀리지 않습니다. 책 여러 번 풀어야 되는데 책에 풀면 그 책은 일회용 책이 됩니다. 일회용 책. 네. 틀린 것만 표시해놓고 틀린 거 다시 풀고 이러려면은 책은 깨끗이 써야 되고 안 써야 되고 틀린 거 표시만 해야 되고 다 노트에 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 컨테스트도 하고 있고요. 집에서 강의 열심히 다 찍어 올려놨으니까 검색해보시면 나오는데 솔직히 강의 듣는 것보다 와서 설명 듣는 게 더 좋아하더라고요. 들으라고 해도 잘 안 듣고 있다고만 얘기하고 맙니다. 그다음에 숙제해야 되는 거, 내신 대비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 네 그냥 쭉쭉쭉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저희 열심히 하고 있다 그냥 이 얘기고요. 네, 모의고사 시험들도 열심히 보게 하고 있고 파이널 저희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건데 네, 순회내정 앞에서 나눠주고 있고 순회내정 샛별 앞에서 나눠주고 있고요. 항상 이렇게 시험 보게 하고 있고 직전 대비도 하고 있고 시험지 회수하러도 가고 어제도 사실 순회정 앞에 갔다 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로드맵 예비고일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 이제 10월에 예비고일 대상으로 설명회도 한번 더 진행하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문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하고 있고 앞에 아이스크림통 보셨죠? 저희 시험 기간에 주기도 하고 방학 때 주기도 하고 잘한 거 있으면 스티커 모아서 바꿔 먹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맨날 애들이 와서 아이스크림 돈 주고 팔면 안 되냐고 여긴 가게가 아니다. 너희가 잘한 걸로 포상받은 거지 가게가 아니다라고 항상 하고 있습니다. 방학 특강 열심히 이제 방학 때 주 5일로 9to6 진행하고 있고요. 네, 9to6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독서실처럼 하루 종일 자기 자리 배정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밴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11시에 성정길 대표원장님이 중위권 학생이 스타일을 가기 위한 현실적 방법. 그 다음에 10월 5일 목요일에 박미희 부원장님이 예비고일 설명, 이런 것들이 진행됩니다. 조금 길어져서 사실 시간이 제가 좀 빨리 했으면은 강제로 Q&A를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설명해 드려줘서 감사합니다.